미국 주식 통해서 한국 주식의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권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스크, 이제 미국에서 카페나 마트 같은 경우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CDC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노마스크에 대한 발표 이후의 다음 단계는 크루즈 같은 규제 산업들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행 관련주들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점점점 일상으로의 복귀가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것 1위가 여행, 2위가 영화 보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주가는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된다? 바로 이 경기 민감 주식에 대한 얘기, 여행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갈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운 앵커님도 마찬가지 휴가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아무 데도 못 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그 여행 비용 어디서 찾아야 된다? 바로 여행 관련된 주식에서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보면 되겠다. 대표적으로 어디 항공 주식들 바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랫단으로 가면 또 어디 투어 주식들 바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이런 회사들 조금 더 확장하면 면세점 같은 경우, 호텔신라 같은 경우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지난주에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큰 폭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장이 좀 내려오더라도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회사를 바꾸시더니 머리도 아주 시원하게 바꾸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도 대부분의 업종이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이 여행 관련 조치에 대해서 노마스크 착용 아직은 이르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코인 상황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처분을 시사하면서 비트코인 현재 45,000달러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 크게 하방 압력 받고 있다는 모습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도어대시 22% 급등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요일에 이 내용을 조금 다뤘었어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크게 올랐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글로벌 IB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배달 앱이 대표적인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쿠팡 같은 이런 회사가 있죠. 실제 실제 거래는 미국에서 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쿠팡 차들 정말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많구나, 정말 많이 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라이더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라이더 하면 건강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주변에도 실제 그러한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 우리 앵커님은 집에서 시켜 먹을 때 1인분, 2인분도 많이 시켜 먹나요? 그렇죠. 저는 소식을 해가지고 팀장님은 많이 드시나 봐요. 저는 한 3인분 정도는 먹어줘야지 뭐 좀 먹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네. 시켜는 먹다는 거. 실제 예전에는 정말 아주 작은 거만 예전에는 시키는 거 중국집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배달 앱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별로 신기하다라는 네.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것도 배달이 되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되고 있고요. 그 플랫폼 자체가 정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아, 이런 플랫폼의 세계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실제 이 광고에 대한 거 이런 것은 계속해서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웹하면 뭐 쿠팡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뭐 결제 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나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어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이 도어대시 CFO가 팬데믹으로 이 도어대시를 통해 배달을 주문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치약이나 생필품도 사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매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IB들 전반적으로 잘 나와줄 것이다. 특히나 이 전자상거래 수혜를 받을 것이고 앞으로 경제 재개에 따라서도 실적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강한 상황이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이런 흐름이 좀 바뀌었죠, 여러분들. 네. 주도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어디가 주도주다? 성장주다? 가치주다? 하나, 둘, 셋. 가치주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3월 첫 주 나스닥이 10% 가까이가 깨지면서 그때부터 이런 주도주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성장주가 다시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금리가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생각. 아직 사실은 금리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고점일 리가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유동성은 계속해서 조금 줄어들 확률이 높다. 그리고 경제가 회귀가 된다면 분명히 이렇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매업종은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 뭐 백화점 같은데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 많다. 야, 이미 끝났나? 라는 정도로 할 정도로 소매업종이 점점 화랑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당연스럽게 어떻게 되고 있다? 실적으로 잘 나와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성장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소매나 이렇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여러분 많이 베팅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소매업종 하면 바로 이 백화점 관련된 주식, 바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옷에 대한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LF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시장에도 이번 주에 메이시스, 홈디포, 월마트 등 많은 소매 업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또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세실업이에요. 사실 팬데믹 이후로부터 정말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와 줬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한세실업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실제 뭐 바로 이 의류 OEM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도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나왔고, 이게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EM 업체들의 지금 현재 단가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야, 이거 우리 거 해줄래, 우리 거 해줄래, 우리 거 해줄래라고 하는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배짱 튕기면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한테 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배짱이 튕겨지면서 지금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숫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EM 회사들의 의뢰 건수가 증가하면서 마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